한국교회의 타문화권 선교의 도약기, 그러니까 1971년에서 1989년까지 이 시기의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한 7가지 정도로 좀 꼽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장의 시대에 성장하는 선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71년부터 1989년까지 우리 한국 경제가 정말 엄청난 성장을 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1973년 이후로 중공업 중심의 그 산업 구조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서 참 우리가 정말 괄목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동시에 한국 교회도 정말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의 수가 늘고 또 선교지의 수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습은 서구 교회의 타문화권 선교와 얼핏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외형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아세아와 아프리카의 선교가 확산되는 것이 그 하나의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그 유럽과 남미 그리고 북미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한 선교사였고 그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어 갔습니다. 물론 예외는 또 UBF가 있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타문화권 선교를 보았을 때에는 1970년대의 아세아 그리고 1980년대의 아프리카의 선교가 더 본격화되고 확산되어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세 번째로 선교 간접 자본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장, 합동, 통합, 고신, 감리교, 교단의 선교부들은 태동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교단들이요. 침례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회라든지요. 자, 이러한 그 교단 선교부들은 흔히 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결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초교파 선교단체인 OMF나 GBT 같은 경우도 80년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선교사 훈련원, KIM 선교훈련원이 60년대에도 있기는 했지만 1973년도가 되면서 그 이름을 바꾸죠. 동서 선교연구개발원이 되면서 그 선교사 훈련이 이루어졌고요. 사실 이 그 선교훈련원을 통해 가지고 동남아시아에 특별히 인도네시아, 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1986년도에 GMTC가 이제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이태용 박사님이 시작하신 그 단체인데, 이 단체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80년대 후반, 90년대, 2000년대까지 선교사 훈련에 큰 공헌을 한 거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로요. 또 이 선교학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우리나라의 선교학은 번역 단계 수준의 선교학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공정한 평가일 것 같습니다. 1976년도에 선교학 박사를 받은 분이 옵니다. 장중열 교수님이었고요. 그리고 77년도에 서정훈, 전재옥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80년 정도에 79년이죠. 그때 전호진, 최은수, 80년에 최은수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내지는 선교학 공부를 마치고 우리나라에 와서 교수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 사역의 어떤 그 한국적 선교 사학을 했다기보다는 그 선교학이라고 학문을 한국에 소개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는 것이 공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시기의 선교는 그 교단 선교부의 선교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사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보낼 수 있는 그 구조는 그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단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한인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역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선교사님들이 교단 선교부의 말에 내지는 지시나 어떤 그 감독이나 지도에 많이 협조하고 또 협력하고 또 순종하기도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 근데 예외를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도약기 한국 선교의 특징은 열정과 젊음의 선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동전의 양면적입니다. 그 열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는 그 반대말로 준비가 좀 부족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정과 준비가 반대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에서는 이 두 단어가 좀 반대말처럼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부르심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준비를 채 하지 못하고 그냥 달려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았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젊음의 선교였는데 이 시기에 선교사, 한인 선교사의 75%가 30대, 40대였고요. 20대의 경우도 12%가 넘고 거의 13%에 해당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러면 20대에서 40대까지가 몇 퍼센트가 되나요? 88%에 가까운 그러한 그 인구 연령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거는 참 대단한 일인 거죠. 요즘에는 오히려 그 60대, 50대, 60대가 그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예전에는 참 젊은 선교였다. 자, 젊은 선교였으니만큼 어땠을까요?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피로도 또한 좀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어떻게 진입하느냐, 그리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그 질문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흔히 좀 눈여겨보지 않는 것인데, 다수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서구 세계가 아닌 나머지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비서구 세계, 뭐 제3세계, 3분의 2 세계 이렇게 불렀었지만 2000년이 지나오면서 다수 세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있는데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다수 세계 선교가 1970년대에 시작이 됐다 해가지고 그 전에 없었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19세기에 20세기 초반에도 비서구 선교사들이 타문화권으로 가서 선교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90년대 들어오게 되면 비서구 세계 선교사, 다수 세계 선교사가 서구 선교사들의 숫자를 넘어서게 됩니다. 초과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서 조동진 목사님이 2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아세아의 선교 지도자들,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했었던 범아시아 선교대회, 이것이 다수 세계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그 상징적 그 행사였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도약기의 특징들 7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어떤 면에서는 과거하고 태동기, 개척기하고 그 일맥상통하는 연장선에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이제 도약기에 들어와가지고 새롭게 추가가 되는 내지는 새롭게 보여지는 그런 특징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